전남 담양 문학리 꼬불꼬불 산길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옥천골.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남편과 서울 토박이 아내가 이곳 옥천골에 둥지를 틀고 살다니 세상 참 묘한 일이죠. 오늘 대나무 숲길을 따라 귀한 손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네, 문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야, 이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네. 근데 문 소장님도 의외로 대나무랑 잘 어울리시네요. 야, 여기저기 대나무 밭. 근데 도대체 이런 숲속에 집이 있나? 남다른 상상으로 집을 짓는 건축가 문은 소장님에게 딱 어울리는 집이 있죠. 집이 좀 특이한데? 약간 이국적이고 그 지붕이 저게 뭐지? 못 보던 재료인데. 오, 야. 안녕하세요. 예, 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이 이건데. 예. 일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무슨 문이에요? 그냥 대문이죠. 아, 뭐. 대문이요. 대문이 굉장히 이 집 주인들을 딱 봐도 털털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요새 요새. 이게 요새 새로운 시대 인사인가 봐요. 구텐 탁. 예. 네, 그걸 할 줄 알아요. 네, 좋아요. 아비드센 그것도 할 줄 알고. 예. 아비드센 그것도 할 줄 알고. 벌써 가시게요? 문 소장님 오늘 쉽지 않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전혀 지식 없이 왔거든요. 근데 와서 지금 저도 아무 지식 없이 예, 지식 없이. 집을 지었어요. 예, 아무 지식 그러니까 없이, 이렇게 아무 엉터리 지식 없이요. 됐어요. 엉터리요? 예. 엉터리 아닌데. 주인님이 엉터리라니 집이 더 궁금해지네요. 빈도림 씨가 100% 설계하고 목수들과 함께 지었다는 동몽헌. 이 집 첫 인상이 지붕이 강했어요. 지붕이 인상이 강했고 처마가 넓고 그다음에 지붕 재료가 되게 독특해서 되게 이국적이다. 그러게요. 함석도 아니고 칼라 강판도 아닌데요. 지금 여기가 재료가 뭐라고 그러셨죠? 요 재료가? 동판. 동판. 네, 동판, 구리.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리로 지붕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비싸니까. 아, 지금은 비싸요. 그때는 그래도 그래요? 괜찮았는데 예. 그 비싸긴 했지만은 네. 근데 그렇게 지금은 구리값이 아.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못할. 지금은 비싸다는 동판 지붕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이 집을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신 거고. 예. 설계도 직접 하시고. 이야, 대단하시네요. 요새 보면은 혼자 의외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설계도 하시고 이렇게. 뭐 보통 흔히 얘기하는 건축가들보다는 더 개성이 강해요. 그럴 네, 수가 그런 있죠. 게 있습니다. 네네네. 고정관념 없이 필요한 대로 지은 생활의 집이니 개성이 강할 수밖에요. 여기가 집 입구. 예. 야, 여기서도 특징이 있어요. 희 선생님, 이게 좀 이거 뭐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나무가 막 있는 게 이게 춤추는 나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뭘까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도 아니고 문제를 풀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힐까요? 뭐죠? 그냥 이쁘라고 붙인 건가? 물론 예술적인 그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근데 굉장히 실용적인 그거 있어요. 유리에 자국 나지 마게? 이미 자국이 있어요. 깨졌어요. 그럼 뭐죠? 유리가 깨졌어. 유리가 아, 그 일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깨지 않고 또 이렇게 진짜 깨진 자국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 깨진 거를 가리면서 커버하는 거. 커버하면서도 뭔가 이제 나무를- 예술품처럼 보이는 그렇지. 그런 지점을 찾으신 거네요. 정말 감쪽 같죠. 돈도 아끼고 스타일도 나고 아이디어네요 이거. 들어가 볼까요? 예. 문제를 풀었으니 이제 예. 부부의 세계로 가볼까요? 선생님 들어가시고. 네, 고맙습니다. 우와.
깜짝, 진짜 깜짝.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집이 뭐 이거 트러스에다가 막 빛이 막 내려오고 거의 거룩한 공간인데요. 동몽환이라 씌어있는 현관을 지나면 펼쳐지는 가장 넓은 공간. 나무 느낌을 살린 천장의 트러스가 시선을 끕니다.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층고가 약 5m로 보통의 아파트 2개 층을 합한 것보다도 높은데요. 이곳은 부부의 부엌이자 식당이자 거실입니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이죠. 부재가 휘지 않게 접합점을 핀으로 연결한 골조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트러스와 4개의 천창이 포인트인데요. 빛과 바람, 드나드는 높은 천장 덕분에 집이 더 커 보입니다. 트러스도 이 회 툭툭 썰어준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네. 덜 가공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티피컬하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보통 보면 들어오면 현관 거쳐서 거실이 쫙 나타나잖아. 근데 이거는 식당이야. 너무 좋아요. 배고파서 오면 제일 여기죠. 여기 와서 앉아 먹고. 그래요. 남들은 부엌을 한쪽 구석에 숨겨놓는데 이 집은 중심에 배치를 했죠. 거의 그냥 수준이 건축가 수준이네요. 건축가 수준. 야. 뭐 간단하게 한 거죠. 뭐 이제 원래 간단히. 그- 아, 네. 그러면 이게 몇 년 전에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25년 정도, 25년 전에? 찍은 거예요. 아, 그럼 목수를 데리고 그러면 직접 지도도 하시고. 네. 아. 아무리 재주가 좋대도 그렇지 이런 큰 집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설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그 샘플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직접 모든 뭐 샘플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험. 네. 타고난 건축가시네요. 이 정도면. 건축하신 적 없잖아요, 맞죠? 그 전에는 한 건 없어요. 네. 처음이지. 공부를 좀 하신 건 아니죠? 공부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따지려면은 그 우리 아버지가 건축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금 보고 뭐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직접적인 그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따뜻해요. 예. 네. 그게 아마 직접 창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이 창문이 멀어서 이거 손으로 여시나요? 응? 우린 아까 슬쩍 봤죠? 예. 손으로요? 문 소장님, 혹시 가제트팔 같은 걸 상상하시는 건 아니겠죠? 손을 연장하는 도구가 있어요. 야, 그럼 환기도 엄청나게 잘 되겠구나. 담양빈 씨시죠, 빈도림 씨. 비장의 무기를 꺼내러 가시는데요. 아니, 저는 담양에 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저는 그 기계로 버튼 누르면 열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뭐야? 아, 이거 놀라운데? 담양의 자연산 대나무가 이런 데 쓰일 줄은 버튼 누를 줄 몰랐죠. 알았더니 야, 그렇게 해서 오케이. 오. 야.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스마트홈은 아니지만 창의적인 집주인 덕분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이 담양의 그 고유한 예? 담양에 많이 나는 이 재료를 또 활용하셔서 네, 바로 옆에 아. 있으니까 이제 대나무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되네요. 그러면은 근데 빈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제가 한번 닫아볼까요? 닫는 거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아, 그래도 챌린징. 아, 그래요? 챌린징 어. 여기다 네. 여기다 돼야 돼요. 네. 유리 유리라 되지 말고. 아, 일단 그거만 할게요. 자, 손이 길어진 느낌이네요. 건축 탐구의 도전의 아이콘 문 소장님 잘할 수 있겠어요? 안쪽에다. 야, 이것도 아니, 쉬운 거 아닌데? 거기다 안 돼. 아이고. 요 안에다? 여기? 네, 오케이, 여기. 거기다. 오, 힘이 많이 드는데? 여기까지. 오,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얘를 여기 잡아. 끼워가지고 집게처럼 끼워가지고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이구 이거 보기보다 쉽지 않군요. 어머, 에휴 아슬아슬해서 못 보겠네 그냥. 예, 성공입니다. 이 제품 대단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오, 특허 내세요. 뭐 저쪽 분도 해볼까요? 저기 분도. 취향 저격이군요. 이게 재밌겠는데? 이제 주방 구조 살펴볼까요? 여기 주방을 잘 쓰시나 봐요. 높이도 높고 네. 높이가 이게 한 높아서. 예. 크니까 좀. 그 아, 내가 이 선생님은 뭐 안 하니까. 하시는구나. 여기 다 아, 하시는 것 여기 같아. 요리사예요. 요리 잘하시는구나. 이게 주방 높이가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높이가 850에서 한 900까지도 되는 이거는 900도 넘는 것 같아요. 넘어요. 그죠? 거의 1000 되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한국 부엌은 보통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게 그렇죠. 허리가 이렇게 또, 하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예, 오래 그렇죠, 못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이쯤 되면 빈세프님의 요리 솜씨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나 식재료 다루는 솜씨가 이거 보통 아니죠? 부엌은 여자의 공간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남편 키에 맞춰 설계를 했다니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육개장입니다. 고기 지금 삶고 있고 파 들어가고 그리고 고사리 들어갑니다. 하고 숙주나물도 거기 준비돼 있고. 육개장을 아주 제대로 만들 모양이십니다. 가만 보니 숙주나물도 있고 고사리도 있는데 근데 이 집 부엌에 없는 거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지 어디 찾아보세요. 이 집은 햄버거는 없네요. 없어요. 여기 방이 높으니까 전장이 높으니까 이게 괜찮고 그리고 지붕창도 열 수가 있고. 층고가 높을수록 공기층의 상하 온도차가 커져 공기의 대류는 더욱 활발해지는데요. 천창이 있으면은 위아래 창을 동시에 열어 활발해진 대류가 빠르게 환기됩니다. 그런데 잠깐 아내분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 여기 계시네. 널찍한 뒷마당에서 자연을 벗삼아 심신 수련 중이신가 봅니다. 평소에는 다른 집안일도 많은데 하필 오늘 한가롭습니다. 요리를 보통 혼자 하세요? 대부분 혼자 하지. 자, 가온으로 갑시다. 가온이 갑자기 가훈이라니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 이게 붙여놨는데 우리 집은 선처사상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누라 먼저, 집사람 아내 먼저 사상, 처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나 이 집 가훈 전국에 보급해야겠어요. 올해로 결혼한 지 25년이라는데 아직도 선처 사상을 철저히 지키고 있답니다. 육개장 끓이다 말고 두 분 다 어디로 가세요? 노란 장바구니 들고 나온 걸 보니 마트를 가시려나? 근데 이 집 부부 이 손 꼭 잡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가면 마트가 아니라 뒷마당 아니에요? 뭐 설마 소풍을 가는 거는 아니시죠? 와, 부부의 뒷마당은 각종 계절별 나물을 먹을 수 있는 나물 백화점. 지천으로 자란 자연산 나물을 장바구니에 넣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보, 이거 봐,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조심해. 이거 미나리 아니야? 에? 미나리 아니야? 아니야, 미나리 아니야. 꼭 미나리처럼 생겼는데 아니다. 아니다. 쌉싸름하게 봄의 입맛 돋우는 머위네요.
이 맛에 아내 이영희 씨는 시골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땀이 불렀죠. 많이 안 나왔어요. 아까 미나리 구분하는 거 보니 빈서방님이 우리 나무를 더 잘 알던데요. 시골 할머니한테 물어보면은 안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아 이것도 그 나물 해 먹는다. 이거는 뭐 한다, 뭐 한다. 다 먹어. 하여튼 파란색만 나면은 신호등 빼놓고는 다 먹어. 독일 사람들은 미나리를 모르더라고. 난 뉴스에서 공부할 때 내가 그 미나리가 있길래 미나리 잘라다가 이제 김치를 담갔거든요. 미나리 김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또랑이 있는 걸 먹으면 어떡하냐. 너 죽게 됐다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이거 우리 한국에서 다 먹는다 했더니 너무 놀래더라고. 도랑의 미나리 여기 있습니다. 오늘 미나리전 부친다더니 재료가 마당에서 부엌으로 바로 배송되는군요. 절절절절 소리도 예쁜 개울까지 부부의 마당이라는데요. 이 물소리가 좋아 여기 터를 잡고요. 그리고 살면서 차츰 개울 너머까지 땅을 늘렸다죠. 네. 그럼 당신 갈 수 있잖아. 잡아줄까? 아. 급할 것이 하나 없는 하루 내친 김에 집마당에 핀 꽃 구경 나섭니다. 두 분 자연 부자네요. 아우 눈으로만 봐도 참 향기롭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이 집 남편 때문에 전국의 남편분들 오늘 잔소리 좀 들으시겠어요? 할머니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래? 응? 한번 놀아봐. 그래 참 이쁘네요. 너무 보들보들해. 재밌어. 재밌어. 아우 향기도 보통이 아니야. 너무 좋다. 야 60대 최강 닭살 커플입니다. 1974년 서울대 국문과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빈도림 씨. 독일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못 잊고 한국학 박사가 돼 돌아왔답니다. 서울에서 독일 대사관 통역관으로 근무할 때 동문학을 전공한 이영희 씨를 만났다죠. 그래 이 두 사람은 1996년 부부의 연을 맺고 일남 이녀의 부모가 됐습니다. 부부는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전하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아내 이영희 씨는 30권 이상의 독일 책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담양에 내려온 것은 2002년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는 아내의 바람 때문이었다죠. 방금 딴 개울감 미나리가 부부의 식탁에 오릅니다. 공작새 같으네. 자. 됐지? 보기 좋지? 아주 좋습니다. 나가. 하나 더. 빈도림 씨가 정성 들여 만든 육개장이며 머위나물, 두부 부침까지 한식 셰프급 음식들로 점심 한 상 아주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아, 드디어 막걸리 시간이다. 부인도 한잔 하시게. 감사합니다. 예스. 한국 생활 46년. 독일보다 한국서 산 날이 더 많으니 막걸리 맛은 모를 리 없죠. 막걸리 좋아하세요? 예, 막걸리 좋아합니다. 네, 막걸리 술술 넘어가네요. 그나저나 이거 고추기름까지 넣어 보기만 해도 매울 것 같은데 육개장 맛 괜찮을까요? 불타오르네. 맵기는 맵다. 확실하게 맵더라 오늘.
저기 뭐야 고추 기름에 닦였어. 그렇구나. 다른 데하고 다른 때하고 확실히 틀려. 한 거는 육개장은 대가리가 터져야 돼. 어디서 그런 말은 배우셨어? 어머, 아니 빈도림 씨 한국어 수준을 보니 담양빈 씨 일대 한국인이 확실하네요. 육개장에 막걸리도 한잔 했으니 건축가 문 소장님과 집 구경 계속해 볼까요? 야, 그러면 요 문이 또 어디론가 인도하네요? 예. 네. 또그 보통의 방문보다 큰 미닫이형 양문인데요. 문을 꼭 닫아나 더 궁금합니다. 조그만 방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우와. 우와. 야, 드라마가 있는 집이네요. 드라마가. 들어와서는 높이 눈을 이렇게 위로 시선을 향하게 해서 그랜드하고 큰 공간을 보여주신 다음에 문으로 감춰놓으셔가지고 딱 여니까 또 이 풍경이 쫙 펼쳐지는. 이야, 거의 뭐 드라마를 연출 공간 연출가세요? 훌륭하신데요? 이야, 우리 그 정원이 보이고 진짜 멋지다. 와, 주방금, 거실로 쓰는 공간과는 스타일이 확연히 다른 또 하나의 세계, 부부의 서재입니다. 넓은 유리창으로 뒷마당의 사계절을 집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꼭 한 폭의 그림 같죠. 이게 일부러 저 문을 내시려고 컷하신 거예요? 이렇게 코너를? 듣고 보니 그렇네요. 출입문을 코너에 달았군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문을 이쪽 달 수도 있고 저쪽 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결정을 한 번에 해결했어. 문을 코너로 달자. 정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예. 거기 있어요. 왜냐면 건축가들이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집이 네모해도 코너를 열면 개방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집에서도 저거 하나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실제로 개념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열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론은 잘 모르고 대략 감으로 여기 문을 단 것 같은데요. 이 코너 문을 향해 얻은 또 하나의 선물은 자연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따라가면 오직 이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부부의 대나무 숲을 만날 수 있지요. 뒷마당에서 본 집 외관입니다. 이런 뒷모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 못했죠. 이 집은 그 굉장히 개성들이 강한 공간이 연속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현관 하면 부속품 같잖아. 그냥 현관. 개성 없어. 그냥 현관이야. 근데 여기 현관. 그다음에 좀 그죠. 주방. 또 한 번 레이어가 있어. 또 열고 들어오면 쫙.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단절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문으로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배려가 있는 대신에 그걸 열면 딴 세상이 쫙 열려. 그래서 저는 아니 사시는 분들은 매일 보셔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간이 또 갑자기 꽉 낮아졌어. 그러니까 대비도 있어, 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 선생님이 의식하시는지 안 의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간 연출가시 훌륭하신 거예요. 단절된 듯 연속성이 있는 집. 지붕만 봐도 마치 여러 채의 집을 연결한 것 같은데요. 집의 탄생 순서가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씩 공간을 늘리다 보니 지금의 모습이 됐답니다. 집을 헐고 또 짓고 또 헐고 또 짓고 너무 돈이나 그 비용이 너무 발생해요.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축하면서 뭐 층 하나 올리든지 옆에서 달아내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땅을 사놓고 처음에는 오두막을 지었답니다. 세평 공간이지만 서울서 바삐 살다 주말에 내려와 쉬고는 했죠. 부부에게는 추억의 집이라 허물지 않고 남겨둔 채로
1996년 18평짜리 본체를 지었고요. 2002년 아예 담양으로 내려온 후 앞뒤를 확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온 집이네. 그러니까 이 네. 집도 배가 나. 배가 많이 나왔는데. 아니 주인이랑 그래요. 25년 동안 이어붙이느라 여기저기 배가 좀 나왔지요. 한국에서 25년이면 꽤 오래된 집으로 치는데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아, 사실 신축이지. 신축입니다. 이제 60년, 80년, 100년 된 집은 이제 오래된 그 고가옥이라고 이제 하는데 20년, 30년 정도는 신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이 증축하기 전 본체의 입구였다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자, 네. 이쪽으로 네. 보시면은 여기 되게 여기 입구도 비서님 이 집 되게 여기 공간 특별해요. 이 위에도 막 뭘 달아놓으셨네. 빛이 그냥 네. 인테리어를 또 각별히 하셨는데요. 예전 입구는 분위기가 또 180도 다릅니다. 천장을 하나하나 꾸민 전통 장식은 빈도림 씨가 한지로 직접 만든 작품들이랍니다. 오, 한옥의 문살이며 전통 보문을 본딴 듯한 출입문까지 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한옥에 온 것만 같습니다. 지금 문이 두 개가 보여요. 네. 여기 너무 개성이 강해. 그러니까 마치 약간 사설 민속촌 같아. 사설 민속촌. 자, 한번 네. 봅시다. 네. 네. 여기는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아. 어머나 이거 반전의 연속이네요. 야, 목욕실이군요. 근데 이 집 정말 재밌어요. 그냥 다 예상 밖이야. 이런 문도 뭐 재밌고 문도 형식도 네. 일반적인 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오는 사람 무조건 놀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좁은 복도를 고려해 양쪽으로 열리는 한옥의 부엌문을 달았을 뿐 안은 화장실이자 목욕실입니다. 특히 이 특이한 욕조는 세상에 하나뿐인 빈도림표 욕조라는데요. 평생 보지 못한 이 욕실인데 어항 같은 여기서 물고기도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원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거 되게 특이해서. 네. 역사가 있어요. 역사요. 이것도 그러니- 쓰던 거다 어디서. 강화 유리. 네. 그 저기 옛날 그 문이었어요. 문. 그러니까 그 유리 문. 리사이클 잘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 이거 건물 출입문을 옆으로 뉘어놓은 거군요. 세상에나 바닥도 옛날 목욕탕 타일인데요. 네. 네. 그럼 그렇지. 그냥 넘어갈 문 소장님 아니시지? 취향 딱입니다. 이거 물 버텨요? 꽉 채워도? 당연히 버티죠. 그래요. 네. 그건- 그리고 이것도 문손잡이긴 하지만 나중에 물 오버플로우 만드신 그렇죠. 것 같이 그건- 쓰는 그건 거예요. 때문에. 아이디어가 넘쳐나네요. 발명가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아닌데 그 의도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내시는 지점이 있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집 설계는 물론이고 안 하는 거 말고는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빈 선생님. 이번엔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 목공실로 가려 그래요. 목공실 있구나. 네, 목공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 좀 하려 그래요. 아, 이 넓은 곳이 개인 목공실이라고요? 직업이 통역관이라면서 이분 부업으로 목수일을 하시나요? 작업하는 모습도 숙달된 목수처럼 능수능란해 보이시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고치고 만들고 또 공방에서 필요한 거 또 여기서 만들고 그래요.
아버님 혹시 전문 목수는 아니시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뭐 이렇게 엉터리를 하잖아 안 보는 게. 아유 욕 먹게 목수한테. 그럼 목공일을 어디서 배우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냥 일하니요. 건축 탐구하면서 곳곳에 숨은 재주꾼들을 참 많이도 만나네요. 이 집 구석구석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들이 수두룩하다지요. 조그만 온실 만들었어요. 그 요리할 때 필요한 그 허브나 뭐 그런 것을 좀 하려고 농사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애썼어요. 그래도 닫을 수 그 앞에 문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텔레비 볼 수가 있고 배기 싫으면은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 여기는 하는데 우리 목수하고 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버님 설계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공간도 빈도림 씨가 설계했다는데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한번 볼까요? 자, 도름 계단이구나. 원형 계단이네요. 네. 오. 이건 안 열려요. 아, 네네네. 여기도 빛이 딱 들어오는 도름 계단이네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문만 열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 수상한 집. 그리고 공간을 아주 컴팩트하게 잘 쓰셨네요. 다른 계단 하기는 좀 더 불편할 텐데, 와, 이렇게 했구나. 우와, 여기도 넓고 높다, 생각보다. 우와, 천창도 큰 거 있고. 우와, 여기도 좋은데요? 여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락에 비해서는 아주 풍요로워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1층부터 다락까지 창문 부자네요. 와, 환기도 잘 되고, 완전 거의 발코니 같네요, 여기가. 네, 발코니 같은데요, 거기? 아늑한 다락을 지나 커다란 지붕창을 열면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늘과 땅과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풍경맛 때문에 다락을 꿈꾸곤 하죠. 이 지붕창 아래 다락이 바로 부부의 침실이었다는데요. 낭만적이죠, 참. 저기로 가볼까? 저기가 바로? 네, 집 하나 따로 있어요. 또 집이에요? 오, 아니, 이 집 오늘 안으로 다 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아까 그 밑에 위에 거기 서재 위죠? 그렇습니다. 아, 서재 위. 계속 놀라움이 연속되네요. 단체가 딱 있는 거, 이건 또 새로 지으셨구나, 여긴 또. 예. 옥상에 있는 집입니다. 아, 옥상에 있는 집이구나. 이게 아까 거기 위네요. 네. 오. 밑에는 서재고. 네. 아까 본 서재 기억나시죠? 본체 뒤에 서재를 이어붙이고 그 위에 또 집을 지었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부부의 침실이죠. 여기 또 재밌는 게 보통의 방에 들어온 느낌인데 여기 또 집에 들어왔어. 그죠? 그렇죠. 여기도 또 집이야. 다 하나의 독립된 공간들이에요. 여기도 독립된 공간이네요. 또 지붕도 이렇게 있고. 옥상 집에서 내려다보는 뒷마당은 또 다른 풍경을 선물합니다. 아, 물소리가 되게 좋다. 생활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집. 그래서 나이테가 생긴 집. 문 소장님, 저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을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특별함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냐면은 그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재밌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건축가로서 교육받을 때 그 확장되는 집,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집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은 전체를 계획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꼭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만들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뭐 생명체와 비슷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화려했던 시절이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후반전.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부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생활 공간 이상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이거 사고 팔고 이사 가고 또 딴 데로 이사 가고 또 팔고 또 사고 이런 게 많이 하는데 딴 데로 이사 갈 그 마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몸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인생 마디마디 달고 쓴 이야기를 담고 한 몸이 된 집. 집은 바로 부부의 세계입니다. 아, 우리 집 이쁘다. 이야, 집 크다. 응?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 당신도 그렇고 제일 좋은 집이지. 그러죠. 그럼 제일 좋은 집이지. 많이